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죠. 발언 내용과 배경,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 마지막으로 부동산 규제 과연 풀리는지까지 한번 시원하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일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대학교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어요. 땅은 제한되는데 사람은 몰려들고 결국 그 문제는 구조적 문제에 있는지에 없는지에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한 해결 방안은 수도권 집중화를 지역 균형 발전으로 전환시켜서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줄여보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책 속도에 가속화를 붙이겠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행정기관 및 관련 기업의 이전,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사업이 조만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져요. 시장 참여자들은 혼란을 느낄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자, 5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집값 안정의 목표, 지금까지 민주정부와 다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6.17 부동산 대책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 수요 억제책이 많다고 강조를 했고요. 9월 11일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 대책 더 낸다. 이재명 대통령 투기 수요 끊임없이 통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권 6개월 만에 방법이 없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배경을 살펴보자고요. 자, 이번에 집권 이후에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대출 규제 중심의 6.27 부동산 대책, 그리고 공급 대책 중심의 9.7 부동산 대책, 그리고 11호 부동산 대책까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특히 이 11호 부동산 대책은요, 모든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3중 규제예요.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전 정부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강력한 3중 규제를 광범위하게 지정을 한 거예요. 과열지역은 물론이고 여기에 과열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풍선 효과가 날 것 같은 지역까지 동시에 다 지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초강력 대출 규제도 같이 나왔습니다. 25억 초과주택의 대출 한도를 2억으로 줄여버렸고요. 15억에서 25억 대출 한도를 4억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제 주간 상승률이 0.17에서 0.2%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높은 건가요? 안 높은 건가요? 전체적인 평균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원래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나서 관망세가 이어진 다음에는 좀 가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시장 상황 어떤지 아세요? 과열 지역 강남 상구나 한강벨트, 과천이나 분당 지역은요, 심각한 공급 감소에 직면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갈아타기도 막혔고 또한 새끼 매물 출현도 막다 보니까 매물 자체가 적은 거예요. 자, 매도자들이 자기 매물이 귀한지 다 알다 보니까 가격을 안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비과열 지역이었던 10억대 아파트하고 비규제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거래가 계속 체결되고 호가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걸 판 사람이 어딜 사요? 과열 지역을 산다는 거죠. 과열 지역을 살려고 봤더니 매물이 너무 없네. 자, 그래서 부동산에 갔더니 이 매물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등록된 실거래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자꾸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이게 과열 지역과 비과열 지역의 현재 상황이다. 한마디로 집값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은 정책 카드는 무엇인가요? 세금 규제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래 제한 규제나 대출 규제는 나올 만큼 다 나왔다고 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보유세 강화 카드가 유력하다고 보는데, 일단 양도세 중과제도 부활은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매물 없는데, 지금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하면요, 매물이 씨가 마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보유세 강화를 쉽게 꺼내들 수 없는 게, 과거 민주당 정부의 실패 사례 볼까요? 자, 부동산이 급등하니까 핀셋 규제를 때립니다. 모든 지역을 다 때릴 수는 없으니까. 자, 핀셋 규제를 때리면 결국에는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풍선 효과예요. 자, 그럼 풍선 효과가 나는데 또 규제하면 더 넓은 지역으로
광범위 상승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야, 이게 매물도 줄어드네 해서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내듭니다. 자, 보유세 강화 카드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유주택자 반발만 사가지고 지지율만 떨어지면서 과거에 보유세를 강화했던 정부는요, 정권 교체를 당하게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자, 쓸 수 있는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다 썼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세금 카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해결 의지는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방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쏠림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 정책과 서울의 공급 부족하다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정비 사업이나 공공택지나 유유부지 활용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시장 발언이 좀 연상이 돼요. 자, 12월 1일 날 김용범 정책실장은 11호 부동산 대책은 임시 조치일 뿐 토어제 길게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탄탄한 공급 대책 마련 후에 시장이 차분해지면 종합적으로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내부 관계자 발언이 기사화된 걸 보면은 일부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유력하다, 노도강, 금강구 뭐 이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좀 규제가 좀 풀릴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 혹시 기억나세요? 자,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 완화 기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됐냐? 실소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됐는데 특징은 이 실소자들이 고소득 맞벌이 가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높은 대출 의존을 갖고 계속 비싼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 상구 중심의 과열이 되게 강했어요. 자,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과열에 어떻게 대응을 했냐? 은행을 압박했습니다. 과열 조짐이 있을 때. 그냥 어렵지 않아요. 은행장들 불러다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 한마디 합니다. 그럼 은행들이 모여서 대출금리도 상승시키고 한도 축소도 유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먹혔습니다. 왜 그러냐? 실소자 중심의 시장이었고 많은 대출을 끌었으면서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상승을 하고 한도가 축소될 우려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전체에 급 침체를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 효과도 일어나지 않았죠. 간단하지만 빠르고 강력한 대응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명분도 확실했습니다. 야, 왜 은행들 괴롭히냐? 가계부채가 심각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조절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이야기를 했다. 자, 이게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그럼 이재명 정부의 대응 평가해 볼게요. 자, 이재명 정부는 과열 원인에 대해서 핀셋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같아요. 자, 문제는 이 핀셋 규제는 풍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또한 시장 과열 시점부터 부동산 대책까지 대응 시간이 굉장히 지연돼요. 자, 올해 두 번째 대책이었던 97 공급 대책 때, 자, 분명히 시장은 굉장히 뜨거운 상태였고 과열이 지속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공급 대책이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야,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 대응 안 하나요? 그랬더니, 지금 시장은 과열이 아니라 약간 좀 불안한 조짐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부동산은 통계만 보면서 개입 타이밍을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즉, 복잡하고 느린 대응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풍선 효과뿐만 아니라 대응이 느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규제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다? 고루고루 집값을 올린 정책이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급지 오르고 중급지 올라갈 타이밍에 그냥 대출을 확 끊어버리니까 상급지만 계속 올라가는 쏠림이 나타났는데, 솔직히 강남 상구 집값 올라가는 거면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고루고루 올리다 보니까 이게 민심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의 전환 가능성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직접 대응 방식 과열 지역에 대해서 핀셋 규제를 이제 가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이제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실패했다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남은 방법은 간접 대응 방식이거든요. 총량 규제를 활용해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좀 쪼아버리면은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출 쫀다고 영향을 받나요? 지금 금리 되게 높잖아요.
영향을 안 받고 있어요. 이게 규제가 있으면은 총량 규제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11호 부동산 대책이 임시조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총량 규제에 의존하지 않을까 좀 이런 식으로 좀 해석도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서울 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은 정책을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부동산 과열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자, 수도권 쏠림 등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속도 가속화를 선언을 했어요. 자,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풍선 효과만 유발하며 시장 안정에 실패했다고 정부에서 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변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가 규제 카드를 활용하지 않고요. 일단은 시장이 과열되지 않는다면 규제를 서서히 풀면서 과거 윤석열 정부처럼 총량 규제에 의존하는 정책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 6일 멤버십 영상에서 쇼킹부동산에서 집값 상승 가능성만 보고 고른 8억에서 11억 아파트 추천을 드렸습니다. 또한 핵심지 14억 아파트를 9억에 선점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를 정리드렸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 주3회 전용 영상으로요. 무주택자와 실소자 그리고 투자자를 위한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